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 설명은 신생아의 어떤 반사인가?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의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린다. 1. 모로 반사, 2. 빨개 반사, 3. 움켜잡기 반사, 4. 바빈스키 반사, 5. 긴장 목 반사. 정답은요? 5번 긴장 목 반사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요, 긴장성 반사로 배웠어요.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이 고개 돌린 쪽은 펴고요, 고개 안 돌린 쪽은 구부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자세가 마치 펜싱하는 자세와 같다 해서 펜싱 자세라고도 해요. 긴장성 반사, 긴장 목 반사, 펜싱 자세. 문제. 출생 시 뇌가 손상됐다면, 2개 내 이상이 있다면 나타나지 않는 반사가 뭐냐? 모로 반사입니다. 빨개 반사. 애기들은 다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죠? 입술에 닿으면 빠는 동작을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소실된다. 파악 반사, 움켜쥐기 반사라는 거예요. 손에 들어온 물체는 꼭 쥐었다가 놓는다 해서 파악 반사입니다. 움켜잡기 반사라는 거. 바빈스키 반사는요, 발바닥을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반사입니다. 신생아 반사 중 발바닥을 자극하면 엄지발가락은 발등 쪽으로 구부리고 나머지 발가락들은 펴진다. 마치 고양이 꾹꾹이 하는 듯한 게 바빈스키 반사, 발바닥 반사입니다. 영아 이유식 제공 시 주의사항은 이유식 주의사항이에요. 1. 고형 시기는 생후 3개월부터 한다. 2. 우유를 먼저 먹이고 이유식을 먹인다. 3. 구멍이 큰 젖꼭지 병에 먹인다. 4. 3개 이상의 재료를 혼합한 이유식을 시작한다. 5.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해서 먹이는 것이고요. 이유식의 원칙은요, 이유식을 먼저 먹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유식이 가장 좋은 시기는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그런데 고형 시기를 생후 3개월부터 먹인다? 6개월이 넘어서부터 이유식하죠? 고형 시기라는 거는, 이유식은 보통 이 유동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는데 모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형 시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6개월 이후부터 이유식하는데 고형 시기를 3개월부터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무조건 6개월 넘어서부터 먹인다. 현실에서는 한 9개월부터 고형 시기를 먹이더라고요. 우유를 먼저 먹이는 게 아닙니다. 우유를 먹으면 애기들이 이유식을 안 먹어요. 항상 이유의 원칙은 이유식을 많이 먹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유식을 먼저 먹인다. 구멍이 큰 젖꼭지 병에 먹인다? 이유식은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돼요. 그래야 의존심을 예방하고 영아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유의 원칙,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한 가지 재료로 시작한다. 3, 4가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한다.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 먹인다. 그래야 의존심을 예방할 수가 있다. 능동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곡물 먼저 먹여요. 그리고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먹이는 거예요. 곡, 야과고,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먹인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과일, 야채, 고기 순이다, 이렇게도 하는데요. 곡물,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먹인다. 이게 아니면 꼭 틀린 거 아닙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 일주일 간격을 두고 시도한다. 4, 5일 간격으로 시도한다. 맞아요. 다 맞아요. 4일에서 7일 간격을 두고 시도한다, 이거예요. 네, 계산하기 편하게 일주일마다 그냥 이렇게 하나씩 시도합니다.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한다. 다 맞는 말이죠. 또 구멍이 큰 젖꼭지로 먹여서는 안 된다. 숟가락으로 떠먹인다. 발달 단계상 18개월 된 유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1. 엄마라고 말하는 등의 의미 있는 첫 말을 한다. 2.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운다. 3. 가위를 이용하여 모양을 자른다. 4.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한다. 5.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정답 5번.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영아기 성장 과정별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18개월 맨 아래에 있죠?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개월 이렇게 암기하세요. 3개월은요, 목을 가눌 수가 있다. 혼자 앉는 것은요, 6개월이죠. 낯가림이 심하다. 또 기어다니는 거 8개월이었어요. 엄마라고 말하는 등의 의미 있는 첫말을 한다. 이건 언제예요? 11개월에 의미 있는 첫말을 합니다. 그리고 12개월에 엄마, 아빠, 까까 이런 2, 3개 정도의 단어를 말해요. 적어도 1년은 돼야 말을 한다. 이렇게 굵게 가세요.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운다. 이건 언제일까요?
9개월입니다.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운다 9개월이에요.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한다 10개월입니다. 혼자 앉을 수 있다 낯가림이 심하다 6개월이죠. 이유식을 시작한다 6개월이에요. 목을 가눈다 한 100일쯤이죠. 3개월입니다.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2. 다리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3. 다리의 하부를 묶어준다. 4. 물을 많이 마셔 독을 배출하게 한다. 5. 다리를 얼음으로 직접 문질러준다. 정답은요? 2번 다리를 부목으로 고정한다입니다. 아니 뭐 부러진 것도 아닌데 왜 부목으로 고정해? 그만큼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 독소가 순환되지 않게 한다 이 얘기죠. 1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해야 독이 순환이 안 되겠죠. 3번 다리에 하부를 묶어준다. 다리가 지금 물렸어요. 그럼 심장으로 가는 그 독소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리 위를 묶어줘야겠죠. 그쵸? 또 물을 많이 마셔서 독을 배출하게 한다? 물 마시는 거 안 됩니다. 독이 전신에 퍼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는 물을 마셔서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시켰죠? 이 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리를 얼음으로 직접 문질러준다? 얼음찜질이 이 조직에 손상을 준다고 해서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뱀에 의한 교상, 부목으로 고정한다. 왜? 그 환부를 움직이지 않게 물린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이 얘기예요. 부러져서 부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해서 독이 순환되는 것을 막는다. 환부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하지만 이 뱀에 물린 것 이외에 화상, 동상 다 심장보다 올려준다. 다친 부위를 올려준다. 물은 마시지 않는다.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심박출량 증가 3. 기초대사량 증가 4. 혈관 저항 증가 5. 골밀도 증가 정답은요? 혈관 저항 증가입니다. 혈관 저항이 증가되면은요, 혈압이 높아져요. 한마디로 고혈압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어요.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에서 증가되는 것과 감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요양보호사국가고시에는 매번 나왔는데요. 간호조무사에서는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거의 교집합으로 나오거든요.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아, 혈관이 저항하는 힘이 세지니까 압력이 세지겠지? 혈압이 올라간다 이 얘기죠. 전립선이 커져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온다. 잔류 공기량과 기능적인 장기량이 올라간다. 이게 뭔데? 안 좋은 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울증 경향 증가하죠. 조심성, 경직성, 내향성의 경향도 다 올라간다는 거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이든 지팡이든 뭔가 의존하게 되고요. 수동적으로 변한다는 거. 하지만 감소되는 게 있어요. 좋은 거는 감소된다는 거예요. 기침 반사가 감소된다. 기침 반사가 뭐예요? 우리가 뭔가 이물질이 걸렸을 때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배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에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흡인성 폐렴도 많이 생겨요. 기초대사량 떨어진다. 심박출량 떨어진다. 융통성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좋은 거는 떨어지고 나쁜 것은 올라간다. 치매 후기 단계에 있는 노인이 같은 반복 질문을 할 때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반복 질문을 할 때는요. 주의를 환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지시켜준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기를 볼게요. 1.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2. 가볍게 웃어넘기며 대답을 피한다. 3.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5. 질문할 때마다 방금 한 질문임을 지적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게 웬 동문서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치매 반복 질문일 때는요. 주의를 환기한다 또는 현실을 인지시켜준다. 이런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한마디로 주의를 그냥 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매 대상자는요. 본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복합성 요실금 노인을 돕는 방법은 1. 낮 동안 수분을 제한한다. 2. 진정제를 복용하게 한다. 3. 침상 안정을 하게 한다. 4.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5. 요의가 있을 때마다 변기를 대준다. 정답은요? 4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케겔 운동을 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요실금은 대충 아는데 복압성 요실금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비뇨기계 주요 질환이죠. 요실금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소변이 새는 거예요. 케겔 운동이나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더 좋아진다. 요실금은 3가지 증상이 있어요.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복압성, 배에 압력이 생겼다 이거죠. 살이 찌면 배가 눌려요. 그래서 복부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이게 바로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절박성 요실금은요, 그냥 소변이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 절박하죠. 역류성 요실금은요, 소변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방광에 가득 차가지고 계속 흘러 넘치는 게 역류성 요실금이에요.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런 음성 지시를 듣고 그 다음 할 행동은 여러분 보기 전에 아셔야 돼요. 리듬 분석합니다 하면은요, 모두 물러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1.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한다. 2.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3. 경동맥의 맥박을 확인한다. 4.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5. 어깨를 두드리며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있었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문제가 계속 나오다 심실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예요. 이 패드 부착 위치를 물어보거나 자동 심장 충격기 자체의 의미를 물어보거나 뭐 리듬 분석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 물러나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충격 버튼 누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대상자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듬을 분석한다 하면은요, 왜 모두 물러나요? 막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근데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심장의 리듬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손이 닿으면요, 그 수치가 정확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요, 일단 기계는 모두 전원을 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해요. 그리고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짬짬이 해준다. 심장 리듬 분석이 먼저냐, 제세동 시행이 먼저냐 헷갈리죠? 심장 리듬 분석 6글자예요. 제세동 시행 5글자예요. 6, 5로 갑니다. 아시겠죠? 전원 켜는 거, 패드 부착하는 거 알겠어. 맨 마지막에 심폐소생술 하는 거 알겠어. 중간에 6, 5, 심장 리듬 분석, 그 다음에 제세동 시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국시에 자주 나오는 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거의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 빈출 키워드죠. 어디다 패드를 붙이냐? 우리 눈에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하나 붙이고요. 왼쪽 젖꼭지 옆 또는 그것을 중간 겨드랑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다가 딱딱 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보셨죠? 운전하는 거 말고 그 옆에 보조석에 탔을 때 안전벨트 매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매잖아요. 그 순서가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가 되겠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버튼을 누른다. 아시겠죠? 자동 심장 충격기로 심장 충격을 실시한 후에 해야 될 행동은 자동 심장 충격을 실시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제세동을 시행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는 거는요, 심폐소생술을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심폐소생술의 순서가 뭐예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게 심폐소생이잖아요. 그래서 즉시 해야 될 거는 가슴 압박이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차고 축축한 피부, 청색증, 딱 나오죠. 비호흡과 저혈압, 이거 뭐예요? 쇼크 증상이잖아요. 이걸 알고 보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1. 하지를 마사지한다. 2. 위세척을 준비한다. 3. 냉유법을 적용한다. 4.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5. 식염수를 투여한다. 정답은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나와도 아셔야 되고요. 말로 해도 아셔야 됩니다. 쇼크는 왜 생겨요? 순환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혈액이 부족하면은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면은 어떻게 해요? 다리에 있는 피까지, 이 말초에 있는 피까지 중심으로 모아서 중심 정맥압에 펌핑 능력을 올려줘서 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쇼크의 증상 너무 중요하죠? 차고 축축한 피부, 식은땀이 난다, 핍뇨, 오줌이 안 나와, 청색증, 순환이 안 되면은요,
푸르딩딩해집니다. 또 약하고 빠른 맥박 빈맥이죠. 얕고 빠른 호흡, 안절부절, 저체온이 온다 하면은요,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이거예요. 쇼크 자세는 다리를 올려준다. T 포지션, 같은 말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그림으로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 또 언제 취하죠? 쇼크일 때. 그리고 산모가 질식 분만하고 나서 출혈이 많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냉찜질을 해준다. 자궁저부에 마사지를 해준다. 아시죠? 전립선 절제술 후 환자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합니다. 1. 세척액으로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있다. 2. 유치 도뇨관이 혈궤로 막혀 있다. 3. 섭취량과 배설량이 기록되고 있다. 4. 소변 수집 주머니의 소변이 맑고 분홍색이다. 5. 침상 안정을 취하고 있다. 정답은요? 유치 도뇨관이 혈궤로 막혀 있다. 피떡이 돼 있다. 이거는 지금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립선 수술했어? 세척액으로 멸균 생리식염수 사용합니다. 섭취량 배설량 잘 기록하고 있어? 문제 없죠. 소변 수집 주머니의 소변이 맑고 분홍색이다? 맞는 거예요. 침상 안정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생식기계 관련 질환이죠. 남자에게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이렇게 노란 황금 같은 거 있죠? 이게 점점 커지면서요. 이 요도를 압박합니다. 요도를 압박하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증상은요. 소변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서 소변줄기가 끊어집니다.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다. 자주 매렵다. 자다가도 깨서 소변을 봐야 된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그래서 남자 노인분들이 자다가 깨서 화장실 밤에 2번씩 갑니다. 전립선 이 비대증 때문인 경우가 많죠. 전립선이 너무 비대하면은요, 전립선 절제술을 합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수술 후 2, 3일간 지속적인 방광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핏물이 생긴다? 그래서 아까 보기에 뭐라 그랬어요? 소변이 맑고 분홍색이다. 이거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맑아지도록 소변을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액이 뭐라고요?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소변을 자주 빼준다. 24시간 동안은 침상 안정을 한 이후에 조기 이상한다. 보통 수술하고 바로 조기 이상하는데 하루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아라. 6에서 8주, 한 2달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아라. 뜨거운 찜질을 해주거나 좌욕을 해라. 전립선 절제술 세척액은 멸균 생리식염수다. 소금물인데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